맨다리로 대못이 박힌 나무를 걷어차고 뜨거운 모래 위에서 손날치기를 반복하며 인간 살인병기로 길러진 북한의 폭풍군단. 지금 그들이 러시아 쿠르스크주 국경 일대에 파병되었는데요. 파병 전에 북한에서 혹독하게 훈련한 모습이었습니다. 한 영국 종군 기자가 폭풍군단 출신 탈북자를 직접 인터뷰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처한 잔혹한 현실과 결국 일개 총알바지로 전락하게 된 과정을 폭로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파헤쳐 보시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사연으로 제작된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BBC 종군 기자 마이클 스미스입니다. 지난 15년간 세계 각지의 전쟁과 분쟁 지역을 취재해왔으며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최전선에서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천일을 앞둔 이 전쟁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북한군의 투입입니다. 제가 확보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약 3,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 이미 도착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숫자가 곧 12,000명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은 이미 이들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으며 실제 전투에 투입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이번 군사협력은 단순한 병력 지원을 넘어섭니다. 이미 350만 발의 포탄이 북한에서 러시아로 전달되었고 이 포탄들로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러시아는 이들 북한군을 최전선에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푸틴은 자국민들의 동원령 반대 여론을 의식해 북한군을 대신 희생양으로 삼으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북한이 이를 받아들인 이유입니다. 김정은은 이 전쟁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투 경험이 전무한 북한군에게 이는 일종의 실전 훈련 기회인 셈입니다. 어제 새벽 현지정보원을 통해 비공개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영상 속 북한군들. 마치 고등학생처럼 보이는 앳된 얼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그들의 어린 눈빛에서는 공포감마저 느껴졌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훈련 장면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이 선전용으로 공개한 영상에서는 북한군들이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지만 실제 영상은 달랐습니다. 기본적인 소총 다루기조차 서툰 모습이었습니다. 전투 대응 유지도 제대로 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제식훈련에서조차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전투는커녕 생존도 힘들 것이라고 현지 군사 전문가의 경고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곧 실전에 투입된다는 사실은 마치 살육장으로 어린 양들을 보내는 것과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들이 배치될 곳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러시아군 제11 수돌격여단 내 부랴트 특별대대로 편성되어 가장 치열한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쿠르스크 훈련장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8명의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7km 지점에서 이탈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군은 서둘러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지만 이미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이 이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이들의 탈영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지 소식에 따르면 이는 러시아의 총알바지 전술에 대한 거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달 도네츠크 인근에서 발생한 정밀 유도 미사일 공격으로 러시아군 지휘부와 협의차 방문했던 북한 장교 6명이 전원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북한군이 직면한 처참한 전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현장을 취재하던 중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이 소지했던 작전 계획서에는 재래식 보병전 위주의 구시대적 전술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AI 기반 정찰 드론과 초음속 미사일이 하늘을 수놓는 이 전쟁에서 반세기 전의 전술을 고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북한 11군단, 일명 폭풍군단 출신 김영호 씨는 그들의 실체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해주었습니다. 1998년 입대해 폭풍군단에서 상급병사로 복무했던 김영호 씨. 그는 김신조 부대로 알려진 124군 부대를 모체로 한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의 내부를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했습니다. 키, 체중은 물론이고 집안의 내부 사정까지 철저하게 검증된 자들만이 선발됐죠. 그런데 최근 공개된 북한군 영상을 보며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분명히 저들은 20대 초반, 길어야 23살입니다.
게다가 전투원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립니다. 폭풍군단이라고 하기엔 뭔가 이상하죠. 하지만 그는 경고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과소평가해선 안 됩니다. 야간 투시경도 완비되어 있고 수중 훈련까지 받은 모습이 확인됐으니까요. 그러면서 그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젊은이들의 운명이었습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외부 세계를 접하게 될 겁니다. 한국의 발전상과 탈북자 정착 지원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처음엔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갔더라도 그 이야기들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을 겁니다. 대못이 박힌 나무를 걷어차고 맨손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훈련. 폭풍군단의 훈련 과정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우리는 밀폐된 공간에서 주변의 모든 것을 무기로 만드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볼펜 하나, 주걱 하나로도 살인 무기를 만들 수 있어야 했죠. 김영호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크라이나로 파병된 북한군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학교를 갓 졸업한 것 같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조장급 전투원은커녕 기본적인 전투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 같았어요. 특히 그의 눈에 띈 것은 그들의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우리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입니다. 누군가는 그들을 전쟁의 소모품으로 내몰고 있는 거죠. 전투 경험도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말입니다. 제가 가장 걱정하는 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꿈도 펼쳐보지 못한 채 전쟁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북한에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을 그곳에서 보게 될 겁니다. 김영호 씨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폭풍군단에 있을 때는 세상과 완전히 차단된 채 훈련만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젊은이들은 달라요.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외부 세계를 접하게 될 테니까요.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전이 시작되면 그들은 자유롭게 사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보게 될 것이고 한국의 발전상도 알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들려주는 한국의 이야기. 탈북자들이 잘 정착해서 살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될 겁니다. 처음에는 부모와 형제들 때문에 마지못해 전장에 나섰겠지만 이런 이야기들은 분명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 남을 겁니다. 그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있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느냐 아니면 그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이어졌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는 이미 북한군 포로들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도 알게 될 겁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인도적 대우를 약속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진심이라는 것도. 주목할 만한 것은 우크라이나의 심리전 내용이었습니다. 단순한 선전이 아닙니다. 실제 한국의 모습,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것은 그들에게 충격이 될 겁니다. 폭풍군단에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그들은 이제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될 테니까요. 김영호 씨와의 인터뷰는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북한군의 작전 능력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분석이었습니다. 폭풍군단의 전술은 철저히 은밀성에 기반합니다. 야간 침투, 근접 전투, 주요 시설 타격, 모든 것이 상대의 눈을 피해 이루어져야 하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선은 완전히 다르다고 했습니다. 24시간 드론이 하늘을 날고 첨단 열감지 장비가 지상의 모든 움직임을 포착하며 인공위성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송합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의 전자전 능력은 북한군의 모든 전술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통신망 교란은 기본이고 드론으로 실시간 타격이 가능합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특수부대의 은밀한 작전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그들은 정면 전투에 투입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특수전 부대원을 정면전에 투입한다는 것은 이는 군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결정입니다. 누군가의 희생만을 요구하는 전술이죠. 이건 마치 정교한 수술용 메스로 나무를 베려는 것과 같습니다. 도구와 목적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특수부대를 투입한다는 건 그는 말을 고르며 신중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순수하게 군사적 판단이라기보다는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작용했다고 봐야 합니다. 러시아의 의도는 더욱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분석은 계속됐습니다. 푸틴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자국민의 반발입니다. 러시아 국민들은 전쟁을 지지할 수는 있어도 자신들이 직접 전장에 나가는 것은 원치 않죠. 그래서 그들은 북한군을 대체 병력으로 활용하려 합니다. 자국민 대신 북한의 젊은이들을 전장에 내보내는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도 이런 상황을 알면서 왜 병력을 보내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군사기술입니다. 드론, 미사일, 전자전. 북한이 갖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러시아가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을 겁니다. 이란의 샤헤드 드론 기술이 특히 중요합니다. 러시아가 이미 생산시설을 확보했고 이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간다면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결국 한반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영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심리전은 매우 효과적일 겁니다. 폭풍군단은 적진 침투가 주특기입니다. 하지만 적의 후방에서 독자적인 판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죠. 거기서 시작되는 게 있죠.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김영호 씨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측이 제안한 협력 방안이 주목됩니다. 방공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 지원, 포로신문 시 정보 공유. 북한이 이 전쟁을 통해 얻으려는 게 첨단 군사 기술이라면 그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도 북한군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은 북한군의 실체를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는 현장입니다. 그들의 훈련 수준, 장비 상태, 전투 의지까지. 김영호 씨가 차가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씨앗이 심어졌을 겁니다. 전투가 시작되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전장에서 누군가는 북쪽이 아닌 남쪽을 선택할 수 있죠. 이제 그들의 선택만 남았습니다. 죽음을 무릅쓴 전투를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향한 위험한 도전을 할 것인가. 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처우가 핵심입니다. 김영호 씨는 이 부분을 특히 강조했습니다. 지금 북한군들은 이동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의 방송을 듣고 있을 겁니다. 당신들은 결코 총알바지가 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포로들을 국제법에 따라 보호한다.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전달되고 있죠. 더구나 최전선에 배치될 부대원들은 대부분이 20대 초반입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몰래 봤을 세대들이죠. 바깥 세상에 대한 동경이 이미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크라이나와 한국 정부가 이미 포로신문 참여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겁니다. 이는 곧 자유를 선택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투가 한창일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혼란 속에서 방향을 틀어 우크라이나 진영으로 건너가는 것. 이미 그런 선택을 한 이들이 있다는 것은 다른 이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러시아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영호 씨의 분석이 이어졌습니다. 러시아는 북한군 탈영 사실을 극도로 은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국 지휘부에도 보고하지 못하고 있죠. 왜일까요? 대규모 탈영이 시작되면 도미노처럼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명이 성공하면 그 소식이 다른 부대원들에게도 전해집니다. 북한군끼리는 은밀한 통신망이 있으니까요. 특히 주목할 점은 우크라이나의 전략입니다. 그들은 탈영한 북한군의 안전한 탈출 경로를 확보해두고 있습니다. 국경지대의 감시 공백도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폭풍군단에서 배운 은밀한 침투 기술. 이제 그 기술이 오히려 자유를 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그의 말은 우리가 입수한 현장 정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은 최신 드론과 위성 정보를 활용해 모든 전선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래식 특수전 훈련을 받은 북한군들은 마치 첨단 레이더망 앞에 선활 쏘는 병사와 다름없었습니다. 얼마 전 탈영한 북한군 18명의 행방도 아직 오리무중입니다. 이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7km 지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러시아군은 수색을 진행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지휘부에 보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이번 군사협력의 이면에는 더 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군사기술과 실전 경험을 대가로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보낸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한계는 이미 여러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에 따르면 러시아가 심각한 병력 부족 문제를 겪자 북한이 무기와 군사 장비뿐만 아니라 대규모 인력 지원까지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푸틴의 의도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 소식통은 푸틴이 러시아 연방 영토에서의 새로운 동원령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최근 인터뷰에서 푸틴이 현재 북한 파병대를 통해 서방과 나토 국가, 그리고 한국의 반응을 시험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런 반응들을 본 뒤에 파견된 병력을 더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대응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처우 방침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포로를 국제법에 따라 전쟁 포로로 대우하며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 포로에게 고문하는 것과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러시아와의 포로 교환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 포로와의 교환 자원을 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북한군 병력도 우크라이나 포로와 교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북한 전황 분석팀 파견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를 적극 환영하며 정보 교환과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양국의 정보기관이 협력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법적 대응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푸틴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했으며 이번 북한의 병력 지원에 대해서도 동맹국들과 함께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가장 시급한 것이 방어, 특히 방공 시스템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보유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완전한 방공망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우크라이나의 넓은 영토를 고려할 때 시간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가속화되면서 러시아의 한반도 개입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 측은 이 전쟁은 더 이상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의 지원을 받게 되면 한국에도 강력한 동맹이 필요할 것이라며 한국은 북한과 러시아를 상대로 홀로 남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북한의 기술력 향상 가능성입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북한은 드론 제작 기술, 미사일 기술, 전자전 능력 등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이란의 샤헤드 드론 생산 시설을 이미 확보한 상태이며 이 기술이 북한으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한 고위 당국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간이 없습니다. 북한이 얻게 될 군사기술은 결국 한반도를 향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북한군 전황 모니터링단 파견 논의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북한군의 실체를 직접 확인하고 그들의 전투력과 기술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조만간 우크라이나 특사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군사 지원 요청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한국 정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저는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위해 바람직한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러시아의 북한군 파병과 탈영의 진위 여부 그리고 사상자까지 모든 내용의 취재를 마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영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 짐을 챙기고 있는 와중에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둘러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편집실 동료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 전화 내용은 부상당한 북한군의 영상 내용을 확인하라는 긴급한 전화였습니다. 호텔 짐도 채 정리하지 못한 채 저는 즉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병원 깊숙한 곳, 철저한 경비가 이뤄지는 특별 병실입니다. 머리부터 목까지 붕대를 감은 채 누워있는 한 젊은 북한군이 있었습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가 조용한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 부대 인원이 40명이었는데 제 친구들인 혁준이와 경수를 비롯하여 그의 목소리가 흔들립니다. 모두 전사했습니다. 러시아 군인은 파편에 머리가 잘렸고 저는 전우들의 시체 밑에 숨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한 말이 아직도 제 귓가에 맴돕니다. 저희 전우들이 이용되어 모두 희생된 것입니다. 이제 이 증언은 전 세계에 공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러시아와 북한이 감추려 했던 진실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순간 또 다른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리투아니아 NGO 블루옐로의 요나스 오만 대표가 쿠르스크 전투에 투입된 북한군이 전멸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쿠르스크로 가는 길에서 만난 한 현지 주민은 며칠 전부터 밤새 구급차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 러시아군이 부상당한 북한군들을 일반 군병원이 아닌 비밀 장소로 이송했다는 첩보가 입수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큰 의문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왜 이토록 필사적으로 진실을 감추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북한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비공식 경로를 통해 현장 사진들이 입수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서둘러 치워버린 전투 현장과 남겨진 장비들은 분명 북한군의 것이었습니다. 취재 도중 우크라이나 정보기관으로부터 극비 영상이 전달됐습니다. 드론으로 촬영된 이 영상에는 러시아군이 부상자들을 급히 후송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인간 방패를 쓰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군 관계자의 말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방금 저에게 전해진 소식은 도네츠크 인근에서 새로운 북한군 부대가 목격됐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수의 병력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과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자의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전쟁의 포화 속에서 러시아의 총알바지로 내몰린 북한의 젊은이들.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를 향한 그들의 선택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BBC 마이클 스미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